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15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또다시 약세 흐름을 보였죠. 전날은 다우가 한 0.8% 빠졌고 나스닥은 소폭 빠졌었는데 오늘은 나스닥 1% 빠지고 다우가 0.1%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요즘 미국 시장에 약간 이슈가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어닝 시즌에 대한 부분, 그렇죠? 또 지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는 것으로 좀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어저께 그 다우지수 하락에는 트럼프의 신용카드 이자를 1년간 10% 이상으로 제한하겠다. 그렇죠? 요 발언이 있었고 그게 금융주를 흔드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실적 시즌 상황 속에서 웰스파고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4분기 실적이 예상을 하회했고 그로 해서 에스파가 4.6% 빠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은 실적이 또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비용 전망이라든가 경영진의 발언이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금융주가 이틀 연속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일단 다우는 약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나스닥은 그 미 상무부가 엔비디아의 H200을 중국에 수출 허용했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거를 반입 금지를 했어요. 그로 인해서 이 브로드컴이 4% 빠지고 엔비디아 마이크론도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시장을 흔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의 하락과 그 다음에 AI라고 그러겠죠. AI주의 하락과 그 다음에 금융주의 하락이 미국 시장을 전체적으로 하락을 이끌었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원래 14일 날 그 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발표가 없었습니다. 유예를 한 상황이 됐고요. 아마도 이제 대법원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미국 국익을 위해서는 초당적 결정을 항상 하거든요. 그 결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판결을 내리지 않았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란의 지정적 리스크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통해서 그 주요 정부 기관을 장악해라 이런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란에 이제 공격을 하는가라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유가가 하락하는 그런 묘한 흐름을 보였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이 요 근래에 약간 흔들리는 흐름이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완연하게 흔들리는 자리는 아니고 횡보 정도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좀 보시면 다우는 장 초반에 그러니까 어저께 음봉이 나왔죠. 0.8% 빠졌죠. 장중에 1% 빠졌다가 낙폭을 약간 줄여서 0.8%였는데 다시 오늘 또 하락했죠. 그래서 0.69%까지 하락했다가 약보합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일정 구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어떤 차트의 모습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좀 보시면은 지금 어저께 십자 도지가 나와서 횡보하다가 오늘 좀 밀렸죠. 그렇지만 이제 3일 전에 저점 부분이죠. 그래서 21선 부분과 61선 이제 그 약간 이렇게 밀집한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아랫꼬리가 생기는 거죠. 장중에 1%, 1.7% 정도 빠졌었고요. 1%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0.7% 정도를 낙폭을 줄이고 끝나는 흐름을 좀 보였고요. 아까 이제 국제유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 국제유가가 일단 소폭 하락하는 그 흐름을 보였고 일부는 또 오르고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단은 여기 내렸던 모습이었네요. 차트상으로는 3불이 내렸었고요. 막판에 효과는 올랐네요. 그래서 트럼프의 발언으로 이란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강화되지 않는 흐름을 보이면서 하락했지만 다시 올라서는 모습. 하지만 62불이면 현재 큰 의미를 부여할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봉상으로는
그냥 옆으로 행보하는 거죠. 행보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130불까지 갔던 거 생각하면 딱 절반이잖아요. 절반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40불대로 볼 거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국내장에는요 금통이가 있습니다. 금통이 새해 들어서 첫 금통인데요. 일단 시장 전망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대부분이고요. 이유는 이제 환율도 높고 물가도 높고 집값도 높다. 뭐 이거죠. 이거로 따지면 사실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는 아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환율을 내리게 하려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금리 역전차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돈을 갖고 있는 것보다 미국의 돈을 저축하는 게 더 이자가 많잖아요. 그런 걸로 따진다 그러면 사실 미국 투자가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만약에 역전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또 다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환율을 내려면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안 좋잖아요.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든 물가든 집값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을 살리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화량이 미국보다 많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올라가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약세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무역 흑자도 좋고 뭐 다 좋다고 하지만 그거 다 반도체 빼면 없습니다. 반도체 빼면 없고 일부 종목 빼면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결국은 환율, 물가, 집값 이걸 생각하면은 시장 대응이 안 되는 거죠. 몇 개 기업을 위한 시장은 없습니다. 전체를 위한 시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는데 금리 인하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현재 발언인데 한번 그 부분 볼 필요성이 있고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것도 이창용 총재 발언이 되게 중요하죠. 미국에서는 뭐 제롬 파월의 발언이 중요하듯 우리나라는 이제 이창용 총재의 발언이 되게 중요한데 어떤 발언이 나올지 봐야 되겠고 환율, 물가, 집값을 아마 꼭 집어서 또 얘기할 거 아닐까 뭐 그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국내는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맞습니다. 주가는 엄청 올랐지만 그리고 반도체 좀 올랐지만 실제로 다른 곳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장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 국내장은 막판에 또 강세를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 보시면. 그래서 어저께 또 플러스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일본 보면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어저께도 0.5% 하락했다 0.6%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 수급적인 구조를 보시면 기관이 4월 연속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기관이 4월에 다 매수한 금액이 약 3조 정도 매수했습니다. 3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기관이 약 3조 5천억 정도 매수를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3조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거기에 대고 또 던지죠. 외국인과 기관, 개인이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관화 장세. 오늘 또 위클리 만기죠. 위클리 만기 또 기관화 장세가 또 연출되잖아요. 그래서 4거래 연속으로 매수했던 기관이 역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다만 이제 기관들이 매수를 계속 진행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이 약간 하락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약간 밀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일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야간에 미니 선물 보면은 0.2% 하락했는데요. 많이 빠졌었어요. 0.78% 빠졌다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점 매수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기술적으로는 코스피가 5일선 위에서 계속 움직이는 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 곧버스 투자가들이 참 손실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10억 한 3천을 넣었는데 인증 떴죠. 3억 남았다면 3억이요. 7억 이상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곧버스 투자는 정말 힘든 상황이 되고 있죠. 레버리지 투자자들한테는 기회지만 곧버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많은 투자가들이 조정을 예상할 수 있는 구간에 자꾸 접근하는 거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시장은 그때그때 달라요의 매매입니다. 제가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조정 가능성 언급했지만 매매는 달라요. 매매는. 그래서 그때그때 그 상황 전체적인 전망과 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 이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